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최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준석의 분탕질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수 언론인, 그것도 각사에서 꽤 비중을 지닌 언론인들이 궤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황당한 논리로 노골적으로 이준석 비호를 했다가 많은 시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간조선의 비교적 젊은 기자인 박희석 기자가 월간조선 뉴스룸, 즉 월간조선 인터넷판에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오세훈 등 과거 탈당파로서 최근 현안에서 이준석 편에 서서 발언하거나 행동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통렬히 비판하는 기사를 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희석 기자가 쓴 이번 기사의 제목은 이준석과 유승민 개는 탈당 후 계보신당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제목입니다. 계보신당이란 것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 걸핏하면 입에 올리고 했던 개혁보수신당, 그의 약자입니다. 이 기사가 8월 8일 오후 월간조선 인터넷판에 올라오자 상당수 자유우파 성향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공감을 표시하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나이 먹고 이름 좀 알려졌다는 소위 언론계 중진들보다 젊은 기자가 훨씬 생각도 똑바르고 훨씬 낫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희석 기자가 쓴 이준석과 유승민계는 탈당 후 계보신당 만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사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한 9일을 앞둔 가운데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옛 유승민계 인사들이 사상 초유의 성상납 의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를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소위 비박계를 자처하면서 새누리당을 뛰쳐나가 개혁보수신당, 일명 계보신당, 바른정당의 전신을 만든 유승민 전 의원과 그와 함께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함께하다가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위 보수 대통합이란 미명 아래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에 합류한 유승민계는 이준석 옹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도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동력을 갉아먹고 당의 지지율과 대외 신뢰도를 훼손하는 은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공개적으로 별다른 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은행을 보면 소위 유승민계는 지금 철저하게 이준석을 정치적 음모에 따른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은 이준석을 선거 때는 쪽쪽 빨아먹다가, 이렇게 하고 괄호 안에 이준석 측 핵심 관계자 천하람의 표현이랍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토사구팽하는 인면수시민자들로 묘사하고 있다. 옛 유승민계 또는 계보신당계 또는 친이준석 무리가 이준석 대표의 은행을 비판하지는 않고 제살 깎아먹기식 자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계보신당에 합류하지는 않았으나 뒤에 바른정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년 뒤 탈당한 바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준석이 당의 외연을 넓힌 건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그전에는 이준석 징계안과 관련해서 이준석 중도 사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지금 이번에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인가, 지금 그런 비판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15년 당시 오신환 전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할 때 그의 선거 유세를 지원한 전력이 있다. 또 같은 바른정당 출신이기도 하다. 오신환 전 의원은 대표적인 유승민계 중 한 명으로 지난 6월
이준석 윤리위 회부와 관련해서 윤리위 징계 시도는 일종의 쿠데타라고 강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자를 차관급인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했다. 지금 이 부분은 이게 같은 옷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오신환 역시 과거 바른정당 출신, 그러니까 유승민계의 아주 핵심 중 한 명이죠. 이 오신환 전 의원을 최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바로 밑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애국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새로운 보수당까지 함께한 하태경 의원 역시 이준석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말을 남겼다. 7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지도부 해산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민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공멸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 하태경의 이 주장은 어제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 영상에 포함된 내용이죠. 하태경 의원은 또 개정안 통과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는 아무도 없다며 이준석 대표를 두둔했다. 만일 이 대표가 불명예 퇴진을 해야 한다면 그 불명예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준석의 명예, 이준석의 정치 생명 운운하는 그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지금 이 박이석 기자의 이런 요지에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애국 시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꽤 알려졌다고 하는 언론인 중 상당수, 심지어 또 일부 알려졌다고 하는 교수,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해가면서 이준석을 두둔하기에 그동안 급급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온 겁니다. 지금 박이석 기자가 쓰고 있는 이런 논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기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상임정국위원회가 비상상황이라고 공감하고 정국위원회가 이에 따라 당헌 개정을 진행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을 놓고 대결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장외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운운하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그 흔한 호소, 충고, 조언을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그 작태에 국민들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공감할지도 의문이다. 두 차례 대선 경선 패배, 경기도지사 경선 낙선에도 정계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를 자처하는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마치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 빙의한 것 마냥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에 스웨덴 그룹 아바의 노래 치키타타를 올렸다. 치키타타의 가사는 친구를 위로하며 다시 도전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취지의 게시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옛 유승민계 또는 친 이준석 인사들은 별의별 방법을 총동원해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고 앉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점에서 이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 대표 또는 이준석 키즈 또는 유승민계는 과거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계보신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신당을 창당하면 된다. 새누리당 시절 언론 매체가 제기한 의혹만으로 자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개혁보수를 자처하며 당을 새로 만든 다음 자신들의 과거 소속 정당을 적폐, 패족 취급했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는가? 뭐 때문에 과거에 그 선명성을 보이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집착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권에 그리도 불만이 많고 국민의힘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구성원 중 극소수에 불과한 유승민계 또는 친이준석 인사들만 따로 나가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는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를 주창하면 그만이다. 현존하는 정치인 중 정체불명의 킹메이커 김종인 씨의 버금가는 전략가를 자처하는 이준석, 2030 표심을 휘어잡았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당의 외연을 확대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자처하는 이준석. 서진 정책으로 호남 표심을 일부 장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이준석. 아무 잘못도 없는데 권력에 의해 팽당하는 가련한 비운의 정치인 이준석이란 정치적 자산이 있는데 대체 이들은 뭘 망설이는 것일까? 지금 이 기사의 후반부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준석 또 유승민계, 이준석, 유승민, 또 하태경, 그리고 오세훈, 오신환, 천하람 이런 사람들 당신들 나가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위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 해서 당 차려서 딴살림 하라 지금 이야기입니다. 뭐하러 이준석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자산이라면 그런 자산 갖고 나가서 별도로 당을 차려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라 이렇게 냉소적으로 지적하는 따끔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과 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그 기사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하태경이 이제 이준석을 두둔하면서 퇴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했죠. 그 이준석을 나중에라도 대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하태경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하태경의 소위 퇴로 운운하는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는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하태경,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과 한때 당을 같이 했죠. 김소연 변호사는 원래는 이제 민주당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박근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민주당을 떠나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현재 국민의힘 쪽으로 왔다가 이준석하고는 아주 서로 앙숙인 정치적으로 이준석 하태경류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김소연 변호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태의 퇴로 발언과 읍보라는 제목으로 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9년 리정지와 하태경 등이 바른미래당에서 분탕 난동 피운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리정지는 이제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겨냥해서 리정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소연 변호사가 리정지라고 할 때는 이준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바른미래당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들의 분탕질은 2019년 사태를 지켜본 자들이라면 넉넉히 예상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지지율 5%도 안 나오고 내용 심하던 바른미래당에 여성계의 문제점과 여가부 폐지 이슈와 공익신고자 보호 이슈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이슈를 들고 활동하던 국회의원을 찾던 중 당시 바른미래당에 하태경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입당했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던 10개월은 하루도 쉬지 않고 소위 유승민계와 손학규 당권파 안철수계의 다툼이 있었는데 막 입당한 제3자적 시각으로 지켜본 결과 모든 원인은 유승민계파 즉 세보수계의 일방적 당권 욕심, 일방적 분탕질에 있었습니다. 혁신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본 상황은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이준석 패거리의 난동이 거의 대부분 그때도 있었습니다. 회의 녹음 파일 유출, 없는 말 돌리기, 책상 꽝 치고 나가기 등등. 그때 주대환 혁신위원장께서는 이들의 전격 난동을 달래보기 위해 손학규 당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더라도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게 퇴로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늙은 호랑이가 울고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몰래 녹음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주대환 위원장과 손 대표를 쓰레기 진흙탕 막장 싸움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 위원장님도 손 대표님도 이들의 정신나간 분탕질에 호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태경 의원 어떤 스탠스였는지 똑똑히 기억하는데 퇴로 운운하는 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리정지 핵관들 돌대가리들 머리 싸매고 당헌당규 분석하나 봅니다만 단언컨대 효용없는 헛발질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수년이 지나도 어째 발전이 없는지 한심합니다. 리정지는 그때도 당헌당규 운운하며 손 대표 측을 엄청나게 공격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진 게 없었다는 것을 리정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집단소송이니 뭐니 다 소용없다는 것을 스스로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때 그 현장을 생생히 지켜보며 저 친구들 언젠가 제대로 사고 칠 것이고
저 섭성 못 버리면 언젠가 업보를 치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저들은 절대 정치 못하게 해야겠다고 다짐도 했던 계기였기도 합니다. 이상은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하태경류의 행태, 과거에도 이런 행태를 보였던 점들을 지적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